카카오톡 선물하기.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문의를 나를 물론 많이 받지, 선물하기.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야. 제휴 입점을 넣었는데 계속 대기 중이다, 안 된다. 보통 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어. 딱 이렇게 하면 입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명확하게 찍어주는 건 없어. 근데 결국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경우의 수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뭐야, 너는 누구야 또 갑자기? 카카오톡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갑자기 내려온 거야? 어디야? 다른 친구랑 바로 바톤 터치해서 왔어요. 그래? 너는 또 뭐가 궁금하니? 카카오톡 라인의 광고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카카오. 네. 카카오. 마음이 아픈 채널이지. 우리 마케팅 채널 중에 하나지. 근데 카카오에 어떤 게 궁금하니? 카카오 보면은 PC에 노출되는 것도 있고 모바일에 노출되는 것도 있는데 아직 제가 그냥 알기만 하지 해본 적은 없어서 그냥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광고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정확히 카카오의 전체적인 걸 알고 싶다라고 이해를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좀 뭐 히스토리 이런 거 넘어가고 좀 간단한 것들만 먼저 얘기를 해줄게. 지금 카카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우리는 광고적인 부분만 볼 거야.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 예전에 우리가 포털 사이트 중에 다음이라고 있지, 다음. 얘가 지금 카카오가 인수를 했어. 그래서 카카오로 광고가 변경이 됐다. 근데 홈페이지 상에는 아직은 다음이라고 나와. 다만 광고 명칭이 좀 달라졌어. 예전에는 다음 키워드 광고. 이름이 뭐였지? 나도 되게 오랜만인데 클릭스였나? 다음 클릭스였나? 라는 이름이었고, 배너는 DDN이라고 광고를 불렀었어. 얘를 지금 바뀌었어. 카카오가 인수를 하고 바뀌어서 꽤 됐어. 바뀐 지는 꽤 됐어. 지금은 카카오 키워드, 카키라고 쓸게. 카카오 키워드 광고랑 그다음에 카카오 모먼트, 이렇게 크게 카모, 카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전에 있었던 이 광고 플랫폼들은 다 없어졌어. 다 카카오 형태로 모두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키워드 광고 SAG, 모먼트는 DA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카카오에서 집행할 수 있는 광고는 크게 보면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 형태 두 가지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다 됐니? 네. 그러면은 SA 광고 있다는 거는 처음 알고 DA 광고로만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비중이 둘 다 좀 활발하게 광고 진행을 하는 편인가요? 일단 카카오 키워드 광고는 사실 다음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거의 없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물론 있긴 있겠지. 근데 전체적인 통계치의 점유율을 봐도 정말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야. 불과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구글보다 다음이 검색 점유율이 훨씬 높았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서 검색 광고 영역을 좀 카카오가 어떻게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그룹끼리의 얘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파워링크 영역이지, 파워링크. 네. 여기도 카카오 검색 광고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열어놨어. 이 구자 자체를 열어줬어. 이거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키워드마다 따라 좀 달라. 키워드마다 카카오 검색 광고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파워링크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즉 그만큼 좀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랑 같은 거겠지. 좀 줄어드는 형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반대로 카카오 모먼트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었어. 그리고 효율도 굉장히 좋았는데 한 2년 전, 한 3년 전쯤부터 효율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 물론 카카오 모먼트에서 나왔던 최초의 배너 상품들은 굉장히 혁명적이었어. 카카오 톡에도 들어가고 뭐 리치팝이라고 해서 파워 형태처럼 되게 멋있게 광고가 등장하는 것도 있고 있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서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어. 여기는 클릭당 비용이나 이런 걸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구자를 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의 광고 형태를 진행을 했어. 하루에 뭐 1억, 1시간에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광고 상품이 주로 주 위주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소형 광고주들은 집행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뭐 CPC도 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파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효율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구자들도 많이 없앴고 정확하게 뭐가 효율이 안 좋다라고 막 데이터나 통계로 나온 건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집행해 봤을 때 느껴지는 경험상
뭐 리타게팅을 하든 일반 배너를 하든 너무너무 효율이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카카오 모먼트도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비중이긴 한데 굳이 상대적으로 따지면 모먼트의 비율이 훨씬 높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노출량이나 이런 단순히 전환 목적이 아닌 노출량이나 뭐 브랜딩 위주로는 아직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KPI를 가져가는 광고주들한테는 꽤 나름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안 그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메신저니까 모두가 일할 때 뭐 PC로 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할 때 좀 많이 본다고 했긴 했는데 확실히 그 보여지는 거 말고 딱히 눌러서 구매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선물하기도 있고 뭐 구매를 하거나 뭔가 결제를 이루어내야 될 때는 다른 형태의 용도를 좀 많이 더 쓰기는 하지. 근데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찢어질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해줄게. 카카오 검색 광고는 여러 형태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키워드 광고, 그러니까 뭐 파워링크 같은 거겠지. 파워링크 같은 형태가 있고, 너네 뭐 잘 알고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도 진행이 돼.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하는 데를 많이 못 봤어. 진짜 약간 브랜딩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닌 이상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 나도 정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되게 유명한 브랜드를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카카오 검색 광고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 이거 말고도 검색 광고도 CPT 형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프리미엄 뭐 스폰서링크라든지 뭐 와이드링크였나? 뭐 이런 등등등등, 뭐 스페셜링크인가? 뭐 이런 등등등등의 요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요 구자를 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형태의 검색 광고가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카카오 모먼트는 구자가 굉장히 많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말했던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일단 PC 버전, PC 하단 배너. 말 그대로 우리 일할 때 우리 저기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어야 되고 오늘 퇴근하고 뭐 먹을지 하고 카톡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채팅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단에 이렇게 배너가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가 노출량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여기 구자가 하나 있고, 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 모바일 기준으로 카카오톡 이렇게 생겼으면 상단에, 이건 반대로 상단에 배너가 들어가는 광고가 있어. 배너의 이름을 비즈보드라고 얘기를 해. 비즈보드. 이게 그 홈창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홈창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랑 우리가 채팅창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랑 이름이랑 그 상품이 조금씩 달라. 근데 그냥 크게 보면 그냥 비즈보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영역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뭐 더보기, 여기 이렇게 더보기 있지. 더보기나 아니면 카카오톡 기타, 카카오톡이 아닌 카카오 관련돼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웹이든 앱이든 이런 쪽 라인에 가끔 이렇게 배너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얘를 이제 네이티브 배너라고 표현을 하지.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야. 구자는 엄청나게 많아. 어느 위치, 뭐 생겨 먹은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노출되는 위치는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얘네들의 과금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CPC도 되고 CPT도 되고 CPM도 돼. 3가지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과거에는 여기도 그렇고 그냥 100% CPT였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뭐 1억. 처음에 시작 나왔을 때가 아마 하루에 2억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CPC 형태로 많이 바뀌었지.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CPC 형태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CPC 형태로 되면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 아니면 반대로 CPC를 되게 높게 잡아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많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은 그 비즈보드 안에도 그냥 비즈보드가 있고 비즈보드 CPT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두 개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 그냥 똑같아. 노출되는 형태나 구자는 다 똑같아. 근데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 이 CPT로 구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일자별로 사는 거니까 과금 형태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과금 형태만 다르다. 똑같아. 사실 광고를 잘 뜯어보면 다 똑같은데 막 이름만 다르게 해놨어. 막 웃겨. 막 이름만 다 다르게 해놓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 최근에 아까 내가 앞서 말했던 리치팝이라고 했던 거. 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반응도가 좋았었거든? 근데 이걸 다시 부활한다라는 소문이 있어. 나도 공지를 본 것 같긴 한데, 언제 한다고, 지금 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해. 근데 요거는 다시 진행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 카카오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크게만 봤을 때, 간단하고 크게만 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더 궁금한 거 있니? 카카오 모먼트의 타겟 관리 방법이랑 광고 목표 라인이 좀 메타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긴 해요. 메타랑 뭐가 다른지, 이거를 또 다시 히스토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카카오 모먼트, 이거는 뭐 본인들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 카카오 모먼트는 거의 100% 메타를 따라했어요. 거의 메타에서 구현 가능한 모든 기능을 카카오가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을 정말 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뺏겨온 거지. 그래서 이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하는 방식, 설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거의 똑같아. 심지어 메타에는 픽셀이라는 게 존재하지. 네. 카카오도 픽셀이라는 게 존재해. 이름이 똑같은 건가요? 똑같아. 근데 얘는 앞에 SDK N 픽셀로 이름을 바꿔놨어. SDK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픽셀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메타랑 좀 명칭만 조금 다르지 거의 대부분 비슷해. 얘가 가지고 있는 타겟팅,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데모그래픽이라고 불러. 어차피 뭐 데모그래픽, 뭐 1차 타겟, 뭐 어디에서 다 똑같은 말인데 말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뭐 나이, 뭐 성별, 뭐 취미, 뭐 관심사,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겟을 잡을 수 있고, 이 타겟팅뿐만 아니라 리타겟팅도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앞에 얘기했던 SDK나 픽셀을 통해서 정보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각 개인에 대한 정보인 거지. 이게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걸 다 동의를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보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뭐 메일 혹은 전화번호 등등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크게 타겟팅을 잡을 수 있는 건 3가지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얘네도 뭐 메타랑 똑같아. 트래픽 캠페인, 뭐 전환 캠페인,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광고를 집행을 할 수 있지.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실험을 해봤지만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둘 다 효율이 안 좋아. 효율이 너무 안 좋아.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지. 근데 아까 앞서 말했던 이 노출량과 브랜딩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한 케이스, 예전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호라라는 데가 있어. 오호라. 아마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네일을 셀프로 할 수 있는. 근데 이때 얘네들이 정말 카카오 광고를 효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카카오에 집중해서. 지금은 거짓말처럼 모든 사람이 이름을 들으면 아는 회사가 되었지. 그 전까지는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면 광고비로 오로라는 다 카카오톡에 소진했다고 될 정도로 많이 노출시킨 건가요? 뭐 100% 통계치는 아니지만 정말 카카오만 들어가면 얘 광고는 정말 필수적으로 나왔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그 당시에. 이것도 꽤 좀 시간이 되긴 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를 되게 잘 활용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특히 비즈보드 라인에서. 비즈보드 라인이 그때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었고, PC 하단도 그렇고 막 이런 데에 점유율을 정말 높게 해놨을 거거든. 정말 광고비 어마무시하게 나갔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는 좀 단순히 전환뿐만이 아니더라도 노출량이나 브랜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도 어느 채널에 어느 구좌에 들어가는지도 잘 구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 좀 이해가 되었니? 네. 그냥 메타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생각보다 많이 유사하네요. 생각보다 더 유사할 거야. 실제로 진행하면 메타랑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럼 1타 2피네요. 카카오를 알면은 메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뭐 카카오도, 내가 카카오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이 프리퀀시라는 게 있어. 프리퀀시. 요거를 이제 마케팅 용어인데, 요거를 좀 한글로 해석하면
한 사람에게 몇 번의 광고를 보여줄 것이냐,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광고를 막 뿌려더라도 이 사람이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기 위해서 이 한 A라는 사람한테는 광고를 2번 이상 보여주지 마, B라는 사람한테는 광고를 5번 이상 보여주지 마, 이걸 정해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로도도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이 사람이 2번 보였을 때 반응을 보이는지 3번 보여줬을 때 반응을 보이는지도 알아볼 수 있겠지. 이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이거는 그럼 카카오에만 있는 특징인 건가요? 카카오에만 있진 않지만 카카오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야. 잘 되어 있는 편. 이게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는 광고 매체들도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데모그래픽 같은 경우도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 먹고 계정을 만들려면 수십 개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카카오톡이라는 특정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서 계정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모그래픽 라인도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왜 잘 안 될까? 그게 참 의문이야. 참 안타까운 매체 중에 하나지. 그래도 요즘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쪽으로 다들 광고주분들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문의를 물론 많이 받지, 선물하기.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야. 제휴 입점을 넣었는데 계속 대기 중이다, 안 된다. 보통 이 크게 2가지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어. 딱 이렇게 하면 입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명확하게 찍어주는 건 없어. 근데 결국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경우의 수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선물하기도 되게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입점이 되면 좋은데 사실 여기도 광고 영역이 있고 광고 영역이 아닌 데가 있지만 아닌 데가 거의 대부분이야. 광고 영역이 아닌 게가 거의 대부분이고 제휴로 보통 들어가는데, 이 선물하기의 입점을 좀 잘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일단 인지도가 높아야 돼. 인지도가 높아야 되고,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아예 필수 값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뭐 바이럴이 어쩌고 뭐 이거 들어봤어 이렇게 인지도가 아니라 이 카카오 데이터가 읽을 수 있는 뭐 온라인 상이 됐든 뭐 모바일 상이 됐든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인지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적어도 뭐 우리로 친다면 뭐 방문자가 얼마나 된다든지 뭐 판매 액수가 얼마 정도 된다라든지 최소의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 참 안타까운 영역이긴 해. 그래서 어쨌든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굉장히 중요해. 상품이 얼마나 특별하냐, 혹은 뭐 패키지가 가능하냐, 아니면 뭐 용량 조절이 가능하냐, 뭐 아니면은 뭐 할인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런 형태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상품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교환권이랑 배송 상품이야. 사실 이거는 둘 중 하나만 돼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희박하고 2개 다 돼야 돼. 2개 다 카카오랑 제휴가 되어 있어야 선물하기에 입점하기가 조금 더 용이롭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좀 사실 광고주 분들이나 그 어떤 마케팅 팀 내부 인하우스 마케팅 팀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뭐 거기 카카오 쪽 MD 쪽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인맥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처럼 광고 대행사처럼 벤더사라는 애들이 존재해. 벤더사 한 20개 정도 국내에 있는 걸로, 공식으로 인증된 데가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랑 컨택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것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직접 진행하기 좀 어렵다면 벤더사를 통해서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아마 카카오 벤더사인가 이렇게 검색하면 그 우리 공식 대행사 보는 것처럼 얘네들의 라인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좀 직접 하기 어렵다면 여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광고는 우리한테, 입점은 얘네한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선물하기 벤더사를 통해 들어갔다고 치고 거기서의 더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광고를 하면 좋을지. 여기가 입점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이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어. 카카오 MD랑 같이 얘기를 해서 상품을 기획을 하고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상품을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어떤 OEM 회사들보다는 공급사나 내가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되면 얘네들이랑 잘 얘기하면 돼. 카카오 애들이랑. 그러면 잘 만들어 줄 거야. 됐니?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있는데 하나 더 그래. CRM 광고라는 걸 CRM 광고. 네. 이게 혹시 CRM. 뭘까요? 자, 일단 CRM 광고라고 하는 건 기존 고객 광고야. 기존 고객 광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CRM 광고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를 했어. 근데 충성 고객인지 아니면 한 번만 사고 나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 번만 사고 나가지 않게끔 구매한 사람들의 어떤 DB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걸 CRM 광고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여기서 SDK 픽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카카오톡 뭐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 메시지 보내기 뭐 요런 광고들을 많이 해. 내가 카카오 광고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클릭해서 들어와서 내가 이 펜을 구매를 했어. 회원가입도 하고 뭐 카카오 싱크라는 것도 있어. 카카오 싱크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카카오톡으로 바로 로그인 시켜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데 지금 몰라도 돼.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1,000원 할인도 받고 구매를 했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카카오에 남아있어. 이 사람이 구매를 한지 내가 이 펜을 쓰는 주기가 일반적으로 30일이야. 근데 5일 정도 됐는데 내가 계속 구매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카카오톡 뭐 친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메시지 형태로 보내는 거야, 광고를. 구매하신 지 30일이 지났는데 구매를 하지 않으셨네요. 지금 구매하시면 10% 더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광고가 CRM 광고고, 이 CRM 광고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CRM 광고는 효율이 좋아. 정말로 진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CRM 광고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비가 굉장히 싸. 한 20원, 30원 막 이래. 근데 물론 그만큼 대상이 많아지면 더 좋겠지.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키우기 위한 광고도 되게 많이를 해. 일반적으로 채널을 친구 추가가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CRM 광고를 하기가 더 쉬워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기존 고객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고객층을 만드는 개념의 광고다. 그게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오피셜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CRM 광고 만약에 카카오 광고를 하면 CRM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필수야. 예산을 따로 빼더라도 CRM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어. 자,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고민이 좀 풀렸니? 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카카오가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 그리고 다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효율이 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광고주들도 너무 잘 알아. 그렇지만 카카오 쪽도 지금 계속 뭔가 변화를 주고 있고, 한 내년 정도 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경영권자들이 좀 잘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긴 한데, 물론 잘 되는 데는 카카오에서도 되게 잘 돼.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검색 광고만 하냐, 배너 광고만 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런 광고를 하면서 톡 채널도 키우고, 톡 채널 키우면서 브랜딩 광고도 하면서 나중에 이들이 생겼을 때 CRM 광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그림을 짜는 게 좋은 거지, 단순히 한 개의 배너, 검색 광고 하나 이런 걸로 효율을 보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마무리를 하면 카카오 너무 미워하지 마. 카카오 괜찮았었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카카오를 광고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자.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